좋아요, 구독! 자,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종목 만나보시죠. 자, 바로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과 또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종목이 있는데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죠.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화학, 인적 분할로 분리된 신설 법인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재상장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덩달아 함께 이슈를 받아서 이수화학도 상한가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인적 분할 이슈와 관련돼서 오늘 인적 분할이 됐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자면 일단 전고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정밀화학 및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이수화학 그리고 관련된 신설 법인 종목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거래가 이제 된 기업들과 더불어서 이수화학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과 함께 이수화학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개별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2차 전지 가는 건가? 라고 강조해 주셨고 이주연 전문가님 전고체 사업의 재평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까도 살짝 언지를 좀 주셨어요. 2차 전지도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임상현 전문가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건가? 기대감에 이야기를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언제 가니라는 뜻인가요? 일단 뭐 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뉴스 내용에 뭐 잘 알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전고체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부분하고 정밀화학하고 엮여서 새로운 이 신설 법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석유화학이나 지금의 어떤 이수건설이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부분에 이수 앱시스죠. 이런 부분에 기존에 남아있는 법인하고 어떤 그 5대1 정도로 나누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수화학하고 어떤 이수화학을 기존 주주에게는 동등하게 이제 현재 배분을 했는데 제일 질문이 많이 오는 게 이수화학을 보유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설법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유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는 둘 중에 부분에 택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는 둘 다 이제 보유의 원칙이 맞고요. 그렇지만은 현재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핵심적 이수화학이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급등을 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현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황화물계 어떤 그 현재 테스트 생산 연 200톤 정도의 생산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떤 특화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이제 신설 법인을 현재 현재 보유를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수화학과 신설 법인을 이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수화학이 올라줬던 부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조정이 거의 끝나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급락을 오히려 더 피해줬다 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잠깐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제 거래 정지 이제 기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 정도 좀 진행이 됐죠. 그래서 4월 20일부터 거의 폭락을 좀 했죠. 근데 이 부분들은 4월 중순부터 좀 내리막길을 걷다가 거의 거래 정지를 좀 했고요.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떤 2차 전지는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막 이렇게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에 있을 확률이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크게 어떤 급등을 좀 해주고요. 오늘 급등 때문에 또 내일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래 재개에 대한 어떤 이벤트 효과 때문에 오늘 이제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을 한다 하면은 매도의 시점들입니다. 보통
오늘은 30% 올랐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뭐 15% 정도 오른다, 또 20% 오른다면은 거의 45%에서 50%가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단기 어떤 마디 시점에서도 또 매도의 시점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이벤트 효과 때문에 한번 크게 올라왔지 않느냐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이제 현재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소화가 더불어서 이 신설 법인과 관련된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 신설 법인이 된 인적 분할을 한 기업 같은 경우 정밀화학이랑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소화학보다는 여기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많습니다. 앞에 임상현 전문가님도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름 어려워요. 아, 네. 이름 정말 어렵게 지었습니다. 스페셜티 케미컬. 네. 그냥 뭐 XT, K 이렇게 딱 줄여서 했으면 네. 참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이제 이 인적 분할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네. 주가가 이제 밀릴 때마다 제가 이 종목 상담 받거나 맞아요. 질문 받을 네. 때마다 이야기 드렸던 게 인적 분할하는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배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배터리 사업 쪽은 재부각된다. 기존에 이제 하고 있던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두루뭉실하게 이제 평가를 받다가 확실하게 배터리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수 스페셜 케미컬. 케미컬. 네.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바꿀까요? 이티컬 이렇게 줄여 부를까요? 네. 이수 스티커 뭐 좋습니다. 요즘 예. 줄임 말들 많으니까 아무튼 어찌됐든 이수 케미컬. 이수 케미컬, 네. 이수 케미컬은 오늘 이제 상한가 갔는데 네. 여기 추가적으로 좀 더 2차 전지가 간다라면 네.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 오늘 이수 케미컬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기존의 이수화학은 이제 수소와 기존 뭐 케미컬 사업을 하잖아요. 요것도 덩달아서 이렇게 좀 따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받아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2차 전지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쭉 보면요. 네.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조정받고 반등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보면 이제 조정 거의 안 받은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2차 전지 중에서 굉장히 조정을 양호하게 받은 그런 케이스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대장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매일 1시 라이브 방송 때마다 이 에코프로 분석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야. 왜냐하면 시장에 코스닥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 5월 10일쯤에 에코프로가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2조 넘게 터졌을 때 고점의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3만 5천 원 요 정도 왔을 때 제가 저점의 냄새가 난다라고 1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후각이 너무 좋으세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좀 촉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장주였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점에 형성된 저항단을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채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왔던 상승 추세는 이탈이 나왔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옆으로 가는 약간 슬롭이 내리막길을 만들어 놓긴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의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네. 또 2차 전지 갈 때가 되면 네. 내다 하고 달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PEG라는 피터 린치가 만들어 놓은 성장주들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른다면요. 에코프로는 여전히 1 미만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증권사 보고서, 셀 보고서 정말 안 내는데 네. 정말 안 내는데 냈잖아요. 에코프로가 너무 만만해 보였는지 냈습니다. 네. 냈는데 저는 그 이면에는 이 기관이나 외인들 사놓은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고 다른 섹터들도 올라가야 되는데 2차 전지로만의 수급 다 팔고 없는 거 계속 올라가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배 아프죠.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좀 해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네. 지금 어저께 예상을 했던 대로 지금 오늘 양봉이 나면서 올선이 올라섰거든요. 이평선 저항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인데 지금 요것만 위로 올라서 준다고 하면 요번에 만약 그리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이 추세대 상단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나온 이 하락폭의 기본적인 중심 가격대 한 65만 원까지는 이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 최근에 뭐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네. 그냥 뭐 편안하게 저점 이탈을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노란톡 와서 네.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2차 전지는 간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에코프로는 지금 무너지지 않고 반짝반짝만 해줘도 네. 저기 그 2차 전지 관련주에서 특히 리튬 관련주도 막 상가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대장이 어느 정도 지켜주는 선에서의 움직임이라면 이수 케미칼도 네.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등할 때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요. 네. 강하게 오르는 종목도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잘 공략하시면 여러분들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자, 하단에 보이시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그냥 말 그대로 입이 터진 하루네요.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수화학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대장주 LNF까지 이야기 한 큐에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뒤로 하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한 하루였는데요. 한진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일각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안개 속에 빠지면서 자칫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대급부로서 한진칼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8.55% 오른 채로 5만 8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급등한 한진칼 관련돼서 이슈부터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칼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현대차 기아 합병 시즌2다라고 적어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저주 피했나라고 적어주셨어요. 그 와중에 또 따님분들 성함 이렇게 적어주셨고, 라이브 방송 홍보까지 알뜰하게 챙겨가 주시네요. 자, 저주를 피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승자의 저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아시아나 항공을 가져감으로써 대한항공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막대한 그 부채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뭐 저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저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항공사, 뭐 해외 항공사, 뭐 LCC가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 뭐 합병이 진행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주보다는 사실 이 대한항공은 이 합병을 굉장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원하겠죠. 입장이지 네.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렇죠. 뭔가 누워서 떡만 먹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떡을 줄랑말랑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너무 가슴이 간지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애탈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델타 항공이죠.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반대를 태클을 걸죠. 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도 좀 시원하게 이 허가가 안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될 가능성 좀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누군가는 가져갈 겁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나라 뭐 이 3대 기업 안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약간 역사의 야사처럼 이 뒷이야기가 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과 함께 필터링 없이 이런 기업 이야기들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시즌2다라고 예.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이 M&A 이슈, 예. 꽃 오브 꽃 아닙니까? 예, 예. 너무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신데 예. 어떻게 시즌2로서 스포를 먼저 하신 걸까요? 이제 인수되느냐 마느냐, 합병되느냐 마느냐는 뭐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국내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가 거의 현재 하나의 이제 가족처럼 움직여지면서 거의 국내 독점으로 작용이 좀 됐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죠. LG가 그 현재 휴대폰에서 100개 항목을 들면서 삼성이 거의 독주 체제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게 결국은 이제 부정과 이제 긍정이 많이 있죠. 그래서 현재 자동차도 그러고 그다음에 휴대폰에서도 그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그 항공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 위주의 체계로 기업 도시 위주 체계로 긍정적으로는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부정적으로 보면은 국내 독과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나 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단 휴대폰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LG가 마지막까지 핸드폰을 만들 때 그때 나온 현재 삼성 스마트폰 기종이 최고다 하는 어떤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LG가 없어지자마자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부분도 있고 그 틈새를 이제 애플 부분들이 좀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튼 네. 어떻게 되든 간에 장단점은 있어 보입니다. 장단점이 있어 보이는데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셔야 되고 오늘 올라온 부분들은 현재 인수합병이 안 돼서 현재 지분 어떤 변동성이 물론 이제 조 일가의 또 지분하고 다른 네. 반대 지분 일가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기보다는 저평가에 대한 해소 국면이 이번에 이제 터져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업종별로 또 순환매가 일어나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현재 단언하기는 힘들다 네. 생각이 되고 다만 저평가 국면의 해소 국면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에서 고점 이 박스권이죠. 이게 박스권에서 상승과 조정의 절반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튀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인수합병이 된다 해서 주가가 꼬라박느냐 근데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조정이 되고 다른 요인 때문에 또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와주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월봉 차트로 보면은 거의 장기 수렴의 이평선 거의 끝자락에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갈구하다가 이런 기회에 한번 상승을 어떤 시도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인수합병 부분들이 여부와 상관없이 네. 한직칼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